안녕하세요, 이공익입니다. 오늘은 시승기를 찍게 됐는데요, 그 차량은 바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일단 차를 딱 봤을 때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면부는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진짜 다른 차로 보일 정도로 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깜빡이가 들어가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그릴하고 이 깜빡이하고 조금 재질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 정도만 거리를 띄워서 봐도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재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받은 시승차가 캘리그라피 옵션이 들어간 건데, 이 그릴이 우리가 흔히 접하던 그 반짝거리는 은색 실버는 아니고 다크 실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크롬 재질로 되어 있는데, 더 낮은 옵션인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에는 다크 크롬이 들어가고 엠블럼도 검정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차체 색상을 블랙으로 하고 그릴까지 블랙으로 올블랙을 만들면 다크포스 왠지 개 쩔 것 같지 않나요? 전장이 4995mm로 15mm 길어졌고, 엔진과 미션은 그대로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됐습니다. 295마력이 나오는 3.8 가솔린 엔진에 전륜 구동 혹은 4륜 구동 옵션을 넣어 선택할 수 있고, 150만원을 추가해서 2.2L의 202마력 4기통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3,867만원부터 시작되고, 캘리그라피나 VIP를 선택하게 되면 5천만원이 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200에서 400만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동급 SUV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지는 팰리세이드인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들어가 있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스포크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두꺼워 보이는 이유가 이 짙은 회색으로 된 부분이 두껍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은색의 얇은 모습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되게 얇은 스포크의 휠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엄청 두껍고 조금 막혀있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옵션 휠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20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과 블랙톤 전면 가공 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알콘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내리막길에서 잦은 브레이킹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옵션일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다크 스퍼터링 휠과 알콘은 동시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타이어는 미쉐린에서 나온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고, 사이즈는 24550R20입니다. 뒷타이어 사이즈도 동일하게 24550R20. 팰리세이드가 현대에서 나온 가장 큰 SUV잖아요. 그리고 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플래그십 SUV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힘을 주고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SUV인데, 프리미엄 브랜드 마냥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마감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요거 같은데, 이거 약간 벽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합판에 그 붙이는 약간 시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아주대학교.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안내를 시작할게요. 말도 굉장히 잘 알아듣고 목적지도 한 번에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동탄대로 24가길 30.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오호, 한 번에 말을 잘 알아듣네요. 공조 장치는 생각보다 꽤 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풍량은 터치로 조절하고, 온도는 이 조거 다이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고, 리어 누른 다음에 리어도 원하는 대로 켜고 끄고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은 다시 전면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리어에서는 조그 다이얼이 아니라 온도는 이 터치에서 조절을 하고, 풍량도 마찬가지로 터치로 조절을 하면 되고, 프론트 다시 누르면 이제 전면부 다시 조작할 수 있게끔 돌아와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키 모양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재질도 엄청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럽고. 컵홀더도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를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서 또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깊고 넓게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C타입 충전 포트 하나, 그 다음에 시거잭 포트 하나, 옆에는 USB 연결할 수 있고, 여기다가 핸드폰 무선 충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재질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좋다. 부들부들하고.
이 차에는 옵션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빌트인 캠이 보조 배터리와 함께 들어가 있고, 좋네요. 바로 재생도 가능하고, 그리고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캘리그래피에 두 개의 옵션만 넣었을 때 5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컵홀더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당연히 오른쪽에도 있고, 3열 여기 뒷좌석에도 컵홀더가 있고. 앞을 일단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시트를 한번 조절을 해보고 2열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2열 상당히 넓은데?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풍 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뒷좌석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2열에는 들어가네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C 타입으로 된 충전 단자도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 있고, 여기도 시거잭. 야, 이런 수납 공간, 와 이거 진짜. 그리고 와, 요것도 없으면 안 되지. 진짜 옛날에 이거 조금 잘 안 돼.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 고급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차양막. 와,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양막 이렇게 올려서 쓸 수도 있고. 2열에서 공간이 제가 키가 184인데 이렇게나 무릎 공간이 많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를 뒤에 3열도 탄다고 생각하고 조금 제가 타이트하게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한 요 정도로 나쁘지 않게 지금 앉아서 갈 수 있는 느낌이고, 3열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야, 앉을 수는 있다. 앉을 수는 있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걸 조절을 하면은 또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여기 충전 단자 C 타입도 있고,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돼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살짝 닿기는 해요. 엉덩이를 좀 빼고 앉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장시간 가기에는,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이 타야 된다? 와, 쉽지 않겠는데. 3명은? 2명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2열만 좀 더 앞으로 당기면 3열도 엉덩이 살짝 빼고 타면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3열은 진짜 성인 남자 못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패밀리카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차인 것 같아요. 4인 가족 아이 2명 태우고 뒤에 강아지들까지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타고 내릴 때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볼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접히니까. 그리고 여기 발판이 있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괜찮은데? 오, 좋네. 나쁘지 않습니다. 타고 내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버튼 누르고 앞으로 밀어놓고 내리면 되고. 트렁크 3열이 펴져 있을 때는 이 정도 공간의 트렁크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열어보면은 조금 더 공간이 있기는 해요. 이런 거 좋네요. 소화기.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건 굉장히 좋죠. 3열 조작도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고, 그리고 2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누르면 3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2열은 자동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2열은 셀프로 해야 되고. 요즘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2열도 한번 완전히 접어볼게요. 네, 이렇게 접으면은 완전 평탄화. 요즘에는 또 캠핑의 시대 아닙니까? 차박의 시대입니다. 이게 현대에서 이 모양에 딱 맞는 매트도, 에어 매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누워서 자면 엄청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정도 공간입니다. 아빠를 위한 차네. 와, 공간 어마어마하죠. 다 접고 나면은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고, 3열은 진짜 완전히 경사 없을 정도로 평탄화가 되고, 2열도 약간 올라가기는 하는데 완전 평탄화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화가 될 것 같아서 차박하는데도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빈 공간은 차박할 때 뭔가 채우시거나 아니면은 매트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어 매트가 버틸 것도 같기는 한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펠리세이드는 정말 완벽한 패밀리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의 디자인이 중요하고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분들께는 카니발과 같은 MPV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테지만, 개인의 개성이 조금 더 중요하고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분들께는 펠리세이드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빠의 차로서 완벽함에 가까우면서도 특유의 남성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개인의 개성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이게 이중 접합 차음 유리거든요. 차음이라는 게 이 소리를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져보면은 확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얇은 유리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디젤차가 세워져 있는데 창문을 닫으면은 디젤차의 아이들링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차단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방음이나 차음 같은 게 완벽한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펠리세이드 타면서 이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창문만 이렇게 살짝 열어도 주변 차량들의 그 엔진 소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창문을 닫으면은 이런 소리들이 정말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약간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먹먹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게 느껴져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정숙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3.8 6기통 가솔린 엔진에 300마력이 조금 안 나오는 엔진이고, 8단 토크 컨버터 미션이 물려 있는데, 예전에는 이 토크 컨버터의 그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의 반응이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 엔진의 출력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션이 힘을 중간에서 다 잡아먹는 힘이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펠리세이드 타면서 느끼는 그 엔진과 미션의 조화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처럼 빠릿빠릿하게 락업도 걸고 더 빠릿빠릿하게 동력도 전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데일리로 편안하게 타는 차 특성상 뭐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락업을 너무 빠르게 걸다 보면은 변속 충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좀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도 편안함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좋은 세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티어링 휠의 가벼운 무게는 뭐 예측한 대로 굉장히 가벼워서 조향하기 굉장히 편안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서스펜션의 세팅이 굉장히 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상을 하고서 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무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이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면은 차가 이렇게 약간 출렁출렁 하면서 너무 물러가지고 차의 자세를 한 번에 바로 잘 잡아내지 못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은 조금씩 서스펜션의 세팅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쇼크 트라벨 자체가 길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어갔다가 내려오는 순간은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 뒤에 출렁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잡힐 정도로 댐퍼가 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면의 굴곡 같은 걸 차가 넘어갔을 때 차가 이제 출렁이는다는 얘기는 댐퍼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언더댐핑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은 차에 스프링만 있고 댐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위아래로 출렁일 때 이 출렁임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댐퍼가 출렁이고 나서 딱 잡아줘서 더 이상 출렁이지 않게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부드럽게 세팅되면은 세팅될수록 더 출렁임이 남을 거고, 강하게 세팅되면 세팅되어 있을수록 그 출렁임이 한 번에 딱딱하게 딱 잡히는데 적절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렁임도 많이 뒤에 이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승차감을 해칠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서 생각보다 이런 면에서 또 세팅을 신경 쓰고 있고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테슬라를 타고 다니고 있어서 장거리도 많이 타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이제 매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대자동차의 주행 보조 장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차선도 잘 맞춰주고 앞뒤 차 간격도 부드럽게 잘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큼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조금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이제 정면으로 맞으면서 좀 헤쳐나가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주행풍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100km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주행풍이 이제 들리기는 시작하네요. A필러랑 풀을 따라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는 합니다. 조금 더 속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이 차를 가지고서 그렇게 고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으시겠지만 속도를 100 이상으로 조금 높여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주행풍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SUV가 갖고 있는 한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정속 주행을 하시거나 시내 주행에서는 주행풍이나 노면 소음 뭐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소음 억제가 잘 되어 있고, 엔진음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엔진음 뭐 팰리세이드를 타시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엄청나게 강하게 브레이킹하고 하면서 그 속도를 즐기거나 스포츠한 드라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가속도 하고 브레이킹을 좀 강하게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을 알콘 브레이크를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순정으로 달려있는 브레이크만으로도 제동 성능 자체는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제동도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제동 성능이라는 게 브레이크 캘리퍼의 크기나 혹은 피스톤의 숫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패드의 종류거든요. 패드의 종류고 그 패드의 마찰제가 어떤 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더 잘 설 수도 있고 혹은 소음이 안 날 수도 있고 분진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피스톤이 한 개라서 제동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패드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만약에 알콘 브레이크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패드만 조금 더 잘 설 수 있는 마찰제를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꽤 괜찮은 제동 성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런 좀 더 제동 성능이 확보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소음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끼익끼익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분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일상 영역에서 마모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주행 그 패턴이나 운전 습관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격하게 이제 가속도 하고 제동도 하고 한다 하면은 아마 알콘 브레이크가 꽤 만족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피스톤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패드의 면적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많은 제동 성능을 확보할 수 있고 연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고, 편안하게 타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옵션이고 돈 더 내고 더 좋은 거 썼으니까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이제 강조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끼익끼익하는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진까지 발생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제네시스 쿠페 처음 나왔을 때 브렘보 브레이크 선택할 수 있었고, 그때 제네시스 쿠페가 그래도 스포츠카를 표방하면서 나왔던 차기 때문에 그런 좋은 브레이크를 넣었지만 끼익끼익 소음이 난다는 것 자체를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스포츠카를 많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실은 스포츠카들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에서는 소음이 안 나면 오히려 조금 브레이크 성능을 의심해 봐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갔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제 불평 불만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패드를 조금 깎아내가지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금 조치를 취해서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패드의 이 면적 자체를 줄여가면서 소음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지는 저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알콘 브레이크가 들어간 팰리세이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알콘을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알콘이요, 우리나라 그 레이스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클래스가 슈퍼 6000이라는 이제 스토카가 있는데, 그 스토카에도 알콘 브레이크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레이스카에 많이 쓰이고 또 스포츠카에도 많이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굉장히 성능도 좋고 브랜드의 역사도 깊고 좋은 브레이크긴 합니다. 근데 그 목적에 맞게끔 썼을 때가 좋은 거지, 그 목적을 망각한 채로 쓰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룸미러였는데요. 거울로 봤을 때는 2열, 3열 헤드레스트가 부분적으로 뒷시야를 막게 되지만,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봤을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뒷시야를 확보하는 만큼 아주 깔끔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룸미러의 모니터 주사율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룸미러를 보고 있으면 살짝 어지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차량에는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차장의 크기가 그리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거나 혹은 아이들을 태우거나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캠핑이 대세인 만큼 견인 능력 2톤까지 가능한 셀프 레벨라이저까지 들어가는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냉온장 컵홀더라든지 빌트인 공기청정기라든지 다양한 옵션들도 준비되어 있어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잉이었습니다.